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4편이 실전 연습편이었는데 만능틀 확장편으로 변경했어요. 여러분은 이 댓글에 공감을 하시나요? 강의도 결제해 봤는데 너무 중등 위주고 불필요한 내용도 많아서 이게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서 어젠 공부가 도저히 손에 안 잡혀서 눈물이 났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면접을 준비할 당시에 비교과만을 위한 강의가 없어서 갈팡질팡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면접 이론이 통합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에듀테크 등등의 이론 주제가 많은데 이것도 만능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하냐, 기출 유형만 정리하면 되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기출에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한들 다 도움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온 다음에 확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목차는 첫 번째, 교과, 비교과 문제 구분, 두 번째, 만능틀의 틀 나눔, 세 번째, Q&A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와 비교과 문제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3편에서 비교과 문제를 봤기 때문에 비교과는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먼저 평가원 교과 구상형 1번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23학년도 구상형 1번입니다.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서 발생된 문제점 3가지를 학생별로 찾고 해결 방안 3가지 제시하기. 메타버스 활용 수업이죠. 그리고 22년도 동기적 특성 제시, 적절한 과제 제시. 이것도 안에 보면 이번 학기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 묻고 수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제시, 해결 방안 제시. 이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담임교사라면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적혀 있죠. 비교과 구상형 1번은 대체로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점, 그에 따른 생활지도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교과 구상형 1번은 수업, 담임교사로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교과는 생활 중점이고 교과는 수업 중점이다. 비교과가 수업을 안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과 과목은 주로 각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비교수 교과 과목은 주로 보건실, 상담실, 도서실, 급식실에서 주로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게가 그 전문 업무에 더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교과는 담임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또 주로 수업을 하니까 수업 이론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 이론 다 좋고 교과 문제 공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기출에 해당하는 생활지도, 교직관, 자질을 먼저 다 마스터한 뒤에 보자는 거죠. 와, 이거는 이제 100점 맞겠다 싶을 정도까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교과 문제를 보면서 비교과 문제로 변형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영양수업 만능틀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비교과 기출에 대한 만능틀은 아니었고 수업을 생각하고 짠 만능틀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비교과 만능틀로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교사 측면의 해결 방안이 있고 가정 측면의 해결 방안, 학생 측면의 해결 방안 이렇게 나뉘었었는데요. 교사 측면을 보겠습니다. 상담. 첫째, 정기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학생이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 상담을 통해 땡땡의 말을 경청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땡땡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첫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땡땡 사항, 예를 들어 요구사항이 있겠죠?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에 그에 따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첫째, 장점에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을 계속 고치려고 하면 학생의 자존감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의 장점에 집중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부족한 점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 후에 땡땡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측면입니다. 가정 연계. 첫째, 가정과 연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와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생의 성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땡땡의 부모님께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 온라인 연수를 찾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기타로 묶어놨었는데요. 첫째, 매달 가정통신문으로 영양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매달 온라인 가정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하에 영양 상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편 만능틀 편 보고 이쪽을 보면 좀 띠용하긴 해요.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오지? 그리고 학생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가 찾은 건 첫째, 모둠 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친구와 함께 건강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땡땡나라 전통 음식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양 동아리, 영양 도우미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가원 교과, 평가원 비교과 기출을 3개년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구상형 1번을 말씀드렸고 구상형 3번이랑 즉답형은 동일하게 출제됐더라고요. 교과랑 비교과랑. 그리고 구상형 2번이 자질이랑 사명 이런 저희랑 좀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교과로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상형 1번이 딱 그 수업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이제 만능틀의 틀, 나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능틀이 있으면 공부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요. 블로그에 올려뒀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잘 맞게 변형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답변 많이 겹칠 겁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총 8페이지인데 더 늘리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오면 올수록 정리하기는 어렵고 외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핵심만 뽑아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페이지는 표지고요. 2페이지는 생활 지도 틀, 그리고 3페이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수업 틀,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는 자질 틀, 6페이지는 교직관 틀, 7페이지는 갈등 상황, 대인 관계에서의 틀, 마지막 8페이지는 좋은 문구를 모아두는 칸입니다. 근데 좋은 문구를 모아두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도, 자질, 교직관에 대해 답변 키워드를 할 수도 없는데 좋은 문구만 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답변을 다 할 수 있어.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까지 다 주는 느낌이거든요. 꼭 잘 사용하셔서 합격하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목차 마지막입니다. Q&A 시간인데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Q&A를 모아왔습니다. 면접 이론 같은 경우 공부를 1차 공부처럼 공부해야 하는 것일지 방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면접 이론 공부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공부는 기출 분석, 해서 만능틀 만들기, 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직접 말해보기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책에 이론이 일단 수두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면접 책을 사면 이론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먼저 잡게 돼요. 사람이 이것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 이론부터 잡았었는데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서 생각해보면. 다시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절대 이론부터 잡지 않을 거예요. 기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1편부터 말했던 면접 이론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 이론 공부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출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이론에도. 그래서 같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었어요. 면접 이론 공부를 1차 공부처럼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론만 잡는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고 그냥 계속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채워야죠. 면접은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남한테도 그 자신감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공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출 분석하고 만능틀 만들고 답안 작성해서 직접 말해본 뒤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숙해지면 키워드만 딱 쓰고 그거를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만 써도 답이 술술술 나와 하면은 이제 여러 문제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게 교과 문제든 타 지역 문제든 그냥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서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이 여러 문제 대비하는 것까지 가면 좋겠죠? 저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효율적인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Q&A 2번입니다. 제가 3편에서 구상형 일부 문제가 이해의 자질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질로 답변을 해도 답변으로 인정이 되냐고 댓글이 달렸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다 생각합니다. 면접이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자질로 답변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의 답변과 다른 선생님들의 답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선생님들. 사람마다 그 상황을 볼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지도 방안도 다 다르고 자질도 다 다르고 노력해온 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라면 무엇이든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곧 정답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곧 정답이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Q&A 3번입니다. 문제점 2가지, 지도방안 2가지를 말하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 말하고 해결방안 말하고 문제점 말하고 해결방안으로 말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잘 들리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문제 자체가 A 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말하시오라고 순서대로 적혀 있어서 문제점 첫째, 이것입니다. 문제점 둘째,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첫째,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둘째, 이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 들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건 사람 스타일입니다. 문제점 첫째 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도 잘 들리기만 하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보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채점이 되게끔 잘 들리게끔만 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스터디원들이랑 할 때도 각자 다 편한 방식으로 했었는데 대체로 문제점 첫째, 둘째, 해결방안 첫째, 둘째가 제 주변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되 또박또박 잘 들리게끔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소갈호 2번인데요.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이 대응돼야 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대응되도록 답변을 해야 논리적인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1년도 구상형 1번의 답변인데요. 정서적 문제는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속상한 마음에 의욕을 잃은 것이니까 개인 상담을 해서 위로하겠다 했고, 행동적 문제는 화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색상을 손으로 내려쳤으니까 심리서클을 운영해서 다르게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대응해서 답변했어요. 근데 제 만능출 중에 캠페인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동적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이것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부드럽지 않을까요? 연결 지어서 답변을 찾아야 논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댓글이 달렸어요. 갈등 상황에 대한 만능틀도 있냐고. 예, 있습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료 교사와 갈등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첫째, 동료 교사의 말에 A 교사의 말에 경청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경청하며 공감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 하면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해를 풀 수 있는 저의 의견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무엇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경청하고 공감을 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제 선배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선생님께서는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저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능숙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선배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여 이 상황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자문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갈등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상황이 다 밑거름이 된다, 성장의 발판이 된다, 교육의 일환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학교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포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요약 들어갑니다. 4편은 만능틀 확장편이었어요. 첫 번째 목차에서는 교과와 비교과 문제를 구분 짓기, 그리고 비교과 기출 위주로 분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 목차에서는 만능틀의 틀, 제가 드린 만능틀의 틀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만능틀을 구축하기. 세 번째, Q&A 4가지를 참고해서 공부 방향 잘 잡기 였습니다. 이건 생활 꿀팁인데요. 카페나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면접위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또박또박 말해야겠죠? 안 들리면 도루묵이니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야겠죠? 기분 나쁘면 도루묵이니까.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말해야겠죠? 좋은 인상을 줘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할 시간이 생겼다면 그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분한테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시킬 건데요. 한 잔은 레귤러로 주시고 두 번째는 맞나요? 다른 거는 톨 사이즈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저는 했었어요.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5편은 진짜 실전 연습편으로 돌아올게요.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